자, 청산별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청산별곡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고려가요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민중들의 그 아픔을 좀 읊었던 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이 있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될 내용이 좀 있어요. 일단 고려가요의 특징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이 작품을 좀 접근해야 한다. 첫 번째 이건 뭡니까? 일단 작가 계층을 보면 서민들이 주로 썼어요. 네, 작가 계층은 서민 계층들이 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표현상의 특징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굉장히 솔직한 표현들을 쓰고 있죠. 그래서 진솔한, 솔직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진솔한 정서 표현이죠. 그 다음에 에서 이 진솔한 정서 표현은 남녀 간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삶의 비애라든가 슬픔이겠죠.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썼어요. 그래서 요거 남녀 상렬지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남녀 상렬지사 또는 삶의 비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청산별곡에 해당이 되는 건데 삶의 슬픔, 고독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삶의 비애와 시련, 고독 등을 쓰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그 소재와 그 다음에 감정을 역시 또 쓰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 이게 그 문자로 기록된 거는 이제 조선 이후에 한글로 좀 기록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말 표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표현과 거기에 따른 묘미들이 좀 많아서 문학성이 되게 높은 걸로 평가를 받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끔 객관식 1, 2, 3, 4, 5번에 좀 끼어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사문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고요. 사문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고 그 다음에 분절체 또는 분장체라고도 얘기합니다. 분절체 그 다음에 후렴구와 여음구가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요거 외우기 좋으라고 삼분후 법칙으로 아마 외우는 이런 설명도 가끔씩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 여러 가지가 더 있지만 이 정도로 일단 좀 간단히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고려가요에서 청산별곡이죠. 그래서 여기 사문보, 분절체, 후렴구인데 특히 이 사문보에 대해서 그냥 여기서 정리를 해볼까요? 따로 하지 말고 요거는 332조의 율격을 띠고 있다. 세 글자, 두 글자의 율격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섯 번째 하나를 더 쓰게 될 건데 다섯 번째 하나는 후렴구와 여음구를 제외하면요. 후렴구 또는 여음구가 혹시라도 있다면 청산별곡은 좀 후렴구만 제외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음구를 제외하게 되면 AABA 구조가 나타나요. 그래서 AABA 구조라서 사음보, 시조의 원시적인 형태에 해당이 되는 AABA 구조가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일부 연에서 이런 표현들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표현상의 특징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을 좀 알아둬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용어들을 좀 알아둬야 될 텐데, 일단 저기 본문에 보니까 한 3년 정도 되죠. 그래서 각 연마다 요건 하면서 용어도 체크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1년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1년에 어떤 내용이지 체크를 좀 해보자. 자, 살월이랐다, 청산에 살월이랐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살월이라고 하는 것은 살고 싶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뜻은 좀 옆에다가 나중에 다시 하고 요거 일단 율격부터 좀 따져볼게요. 요거 세 글자고요. 요렇게 가둬서 한번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가드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글자 요렇게 나뉘고 그 다음 요렇게 나뉘어서 또 세 글자, 두 글자죠. 그래서 요렇게 세 글자, 두 글자가 있는 요 부분이 바로 사문보가 된다 라고 정리하면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옆에도 한 번 더 연습. 청산의 살월이 요 부분에서 끊기는 거죠. 살월이 랐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세 글자, 두 글자의 사문보로 봅니다.
자, 일단 6개월쯤 봤고요. 그 다음에 살월이라고 하는 건데, 네, 살월이가 어간이 A죠. 또 살월이가 있어서 A죠. 그 다음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B가 되고, 그 다음에 살월이가 있기 때문에 A가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 번째로 들어갈 거는 네, 삼음보에 대해서 첫 번째 설명을 한 거고, 두 번째는 A, B, A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눈에 확 띄는데, 이 A, B, A 구조는 말로 표현하면 전통적인 반복 구조예요. 우리 전통적으로 잘 사용하는 반복 구조에 해당이 된다라는 점이죠. 전통적인 반복 구조. 그 다음 세 번째는 단어를 좀 체크할 건데, 이쪽 지워도 될까요? 네, 이쪽 지워도 되면 네, 지울 건데, 만약에 좀 필기가 필요하면 네,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됩니다. 네, 찍어서 보셔도 돼요. 자, 고려가의 특징을 요걸 좀 일단 지우고 이제 청산별곡에 관련된 내용들로 네, 판서를 좀 정리할게요. 고전문학이라서 아무래도 알아야 될 용어들이 좀 있어서 네, 좀 처음에 신경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 1년의 일행 부분에서 보면 네, 그래서 청산별곡으로 바꿔서 네, 청산별곡으로 바꿔서 자, 1년 파트에서 일단 체크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네, 살월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살월이 이 단어의 뜻을 먼저 하나 또 체크할 거고, 청산도 체크할 겁니다. 살월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뜻은 뭐다? 네, 살고 싶구나라고 하는 소망의 뜻을 갖고 있어요. 살고 싶구나, 소망. 왜? 이 청산별곡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고려가 개판 5분 전이었어요. 어떤 외부적으로는 막 몽고족이라든가 네, 왜구라든가 아무튼 별의별 잡놈의 도둑놈의 새끼들이 다 침입을 하고 있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 또 관리들은 어때? 존나 삥 뜯어가는 거야. 먹고 살기가 힘든 것이. 그래서 네, 살고 싶구나. 근데 요거 살고 싶구나라고 하는 요 소망은 저기 그 청산이 네, 현실 도피적 이상향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현실 세계에서 도망가고 네, 현실 도피의 소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현실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개떡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살아야 했는데 라고 하는, 살아야 했을 것을 또는 살아야 했는데 라고 하는 후회 정서로 해석하기도 해요. 굉장히 해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한번 체크해 봅시다. 그 다음에 살아야 했는데 후회고, 다음에 네, 세 번째인가요? 자, 살아야 했을 것을 해서 한탄을 하는 거죠. 살아야 했는데 후회의 감정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 또 하나는, 자, 소망, 후회, 살아야 했을 것인가요? 네, 살아야 했을 것을, 네, 살아야 했을 것을 하는 정도로 좀 체크할게요. 요거는 한탄의 의미도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후회와 한탄의 정서를 나타내는 겁니다. 살아야 했는데 하고 살아야 했을 것을 하는 것은 어쨌든 네, 청산에 그러니까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네,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벗어나지 못함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저기 청산이 있죠. 바로 여기 있는 이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자,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또 별표인데 이제 청산과 바다의 노래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잠시 뒤에 체크하겠습니다. 네, 나뉘는 부분은, 자, 청산은 동그라미 쳐야 되고요. 요것은 네, 현실 도피적 이상향이라고 봐야 돼요. 현실이 워낙 살기 힘들기 때문에 산속에 뭐 벌레도 많고 뭐 호랑이도 있을 텐데 각종 야생 짐승들도 있을 텐데 저기에서 사는 게 더 안전할 정도로 굉장히 현실이 좀 살기 힘든 거죠. 그래서 요거 현실 도피적 이상향에 해당이 됩니다. 현실 도피적 이상향인데 이거인즉슨 방금 얘기한 대로 그만큼 네, 부정적 현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부정적 현실 암시. 1년에서 좀 많은 내용을 체크할게요. 네, 청산에 살을 잃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머리랑 다래랑이라고 하는 건데, 머리는 머루,
그 다음에 요거는 달래입니다. 머루랑 달래라고 하는 건데, 이 머리랑 달래랑 하는 요거는, 네, 랑은 보조사죠. 요거는 첫 번째, 네, 소박한 서민적인 음식이죠. 소박한 서민적인 음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한자 성어를 가끔 문제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단사표음이라고 얘기해요. 밥 한 공기하고, 네, 표주박에 담긴 물 한 모금이라는 뜻이라서 굉장히 소박하고 검소한 서민적인 음식을 머리 달래, 네, 달래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 저거 나물일 거예요. 나물. 자, 달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갈게요. 여기 AABA 구조가 여기 있듯이, 자, 후렴구하고 여음구를 제하면 요 AABA로 보면 또 사음보로 되죠. 그래서 살다 청산 살다 머리랑 달래랑 먹고 청산 살다 해서 빼면은 아마 원시적인 뭐 AABA 구조 때문에, 네, 원시적인 사음보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332조 삼음보로 기억하는 것이 아마 시험 볼 때는 좀 나을 거예요. 다음에 다음번 연부터는 체크하지 않을 거예요. 바로 요번 연에서만 체크하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 후렴구를 사용하게 되지요. 후렴구 별표 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쓰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네, 1년에서 세 번째 후렴구를 좀 체크하지요. 자, 후렴구를 체크하는데, 후렴구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얄라 해서 리을과 이응이죠. 그래서 유음인 리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응이죠. 얄랑셩 하는 부분인데 요거 비음입니다. 유음과 비음을 사용해서 뭐를 느끼게 한다? 리듬감을 느끼게 하고 있어요. 유음과 비음을 사용해서 리듬감. 그러면서 우리말의 아름다움. 그죠? 네.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경쾌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있고요. 플러스, 그럼 이거는 어떠한 음상, 어떠한 느낌입니까? 밝고 경쾌한 느낌입니다.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지금, 네, 본문은 되게 심각하게 현실을 벗어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밝게, 아이고, 경쾌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비적으로 1행과 2행에 있는 내용을 강조해주는 효과가 있죠. 다음 세 번째, 요거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럼 이건 뭘까? 아마 악기 소리의 의성어일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죠. 악기의 의성어다. 그래서 앞에서도 본 것처럼 이 리듬감, 운율감을 형성하는 유음과 비음도 있지만, 이 후렴구 전체도 어떤 운율감을 형성하는데 전체적인 것이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연 구분 기능이 있죠. 연 구분 기능이 있고, 5번은 옆으로, 자, 요거 형태적 또는 형식적이라고 하죠. 형식적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통일감도 느끼게 해주죠. 네, 그래서 통일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자, 됐나요? 그래서 1년에 어떤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네, 1년의 내용을 소주제로 정리하면 청산에 대한 동경입니다. 네, 청산에 대한 동경, 네, 청산에 살고 싶은 소망이 동경 또는 청산에 살고 싶은 소망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만큼 현실이 어렵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이 어렵다. 다음 2연으로 좀 넘어가죠. 2연으로 넘어가면 이제 후렴구를 체크하지 않고 1행과 2행만 좀 체크하겠습니다. 2연으로 넘어가서, 자, 울어라 새요라고 해서, 네, 332조가 딱 나오죠. 자곤 일어 울어라 새요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는 뭐 네 글자인데, 그래서 울다, 울다, 울다가 있고, 울다, 울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니까, 울어라, 울어라세요. 자곤이로 울어라세에서, 울어라세요. 여기까지 한 덩어리에서, 여기도 A, 울어라세요. B, A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요 새가 있죠? 네, 새가 2번 언급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2열에서 첫 번째는 역시 부분적으로 A, B, A 구조가 나타난다. 반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울다라고 하는 거죠. 울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 슬픔의 정서를 나타냅니다. 울다. 그 다음 그러면 새가 어떻게 되느냐? 요 새를 체크해야 되겠죠. 여기에서의 새는 감정이입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새는 첫 번째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어떤 감정? 삶의 슬픔이겠죠. 삶의 비애라고 써놓을까요? 자, 삶의 슬픔을 다른 말로 한자어로 비애라고도 할 수가 있죠. 삶의 비애를 나타내는 감정이입. 그래서 시적화자와 새는 어떤 관계다? 동병상련의 관계예요. 동병상련의 대상물 또는 동병상련의 관계입니다. 시적화자. 같은 병을 앓고 있고 서로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동병상련의 관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병상련의 관계다. 다음 세 번째로 볼까요? 요거는 그래서 동병상련이기 때문에 내 시적 화자의 분신으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적 화자의 분신이다. 그 다음 이행으로 넘어가서 널라와 씨름한 나도 하는 부분에서 요 라와라고 하는 것은 비교 부사격 조사예요. 지금 새와 시적 화자 자신을 비교하고 있죠. 비교 부사격 조사. 그 다음에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정서죠. 네, 씨름은 시적 화자의 정서를 직접 제시했고요. 직접 제시했고 솔직한 거죠. 한 나도인데 요 한이라고 하는 큰 또는 많은 정도의 의미예요. 네, 씨름이 많은 나도 자곤이러 오니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연의 전체적인 소주제를 이건 여기에다 적어볼까요? 이연의 소주제는 삶의 비애와 고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외로움도 있다는 얘기죠. 네, 삶의 비애와 고독 혼자밖에 없는 것 같죠. 1열의 소주제는 여기에요. 청산에 대한 동경. 2열은 삶의 비애와 고독. 다음 이제 3년으로 가봅시다. 여기도 새가 나오죠. 그래서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에서 자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에서 여기도 그죠? 가던 새니까 BA가 되죠. 근데 여기에서 또 체크해야 될 거는 이연하고 비슷하네. 여기에선 또 새가 있죠. 네, 세 번이나 반복되어 있네요. 앞에는 2번이었고. 그 다음 또 체크해야 될 요소가 여기 익묻은 장글란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해석상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됐나요? 그래서 이쪽을 좀 지워서 이제 3년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또 추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가던 새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 길어져서 여기서 체크는 못하고 여길 좀 지운 다음에 다시 할 거고 익묻은 장글란도 여길 지워서 다시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저게 쓰기에는 조금 공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이연하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연에서 해당될 것은 첫 번째 가던 새죠. 그래서 여기에서 새가 무엇인가를 달리 체크를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진짜 날아가는 새죠. 그래서 날아가는 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날짐승이라고 좀 써놓으면 이 날짐승으로 해석하는 것은 또 2가지로 나뉘죠. 이 날짐승으로 해석하자면 여기서 시적 화자가 어떤 지식인 계층, 권력인이겠죠. 네, 지식인을 나타내거나 또는 시적 화자가 여성일 때는 지나가는 새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날아가는 날짐승, 조류겠죠.
다음 두 번째로 체크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평범한 농민들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농민, 그런데 삶의 터전을 떠나고 있으니까 시적 화자를 유랑민으로 본다면, 유랑민으로 본다면 이 새라고 하는 것은 갈던 새, 밭이라고 하는 거죠. 밭인데 사례의 준말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3번이 되겠죠. 여기에서의 시적 화자는 바로 농민들이 떠돌아다니면 유랑민이 되겠죠. 유랑민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새가 중의적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가던 새 본다. 자, 물 아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에서 가던 새가 해서 두 번째로는 가던이 두 가지 의미가 되겠죠. 날짐승으로 보면 지나가는 또는 지나가면 날아가는 그 정도의 의미고, 두 번째는 가던 새가 밭이라고 봤을 때는 농사짓던, 갈던 나와서 이거 농사짓는 정도의 의미로 됩니다. 농사짓는, 갈던 새 본다. 리을 탈락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세 번째 용어로 체크할 건 물 아래입니다. 지금 청산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물이 흘러가요. 그래서 물 아래라고 하는 것은 그림상으로 보자면 여기 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청산에 시적 화자가 도망와 있을 겁니다. 나 여기 숨어 살고 있지롱. 이렇게 이제 그 속세 쪽을 좀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요거는 좀 표정은 좀 우울하겠죠. 근데 요렇게 물이 지나고 있을 거고, 여기에 요렇게 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렇게 논밭이 있는 요게 바로 사례라고 좀 봅시다. 사례고, 여기는 산이고, 여기는 화자고, 여기는 물입니다. 그래서 물 아래에 내가 살던 곳이죠. 그래서 물 아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속세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속세 또는 현실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 속세는 시적 화자가 살던 곳이에요. 살던 곳이라는 의미로 봤을 때 요거는 삶의 터전이구나. 다시 한번 삶의 터전이에요. 소중한 삶의 터전인데 거기를 버리고 와야 될 정도로 현실은 만만치가 않다라는 얘기죠. 자, 됐나요? 그래서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농사짓던 땅을 본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다음 네 번째는 잉 묻은 장글라니가 있어요. 와,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잉 묻은 장글란인데, 자, 잉 묻은 장글란에서 뭡니까? 잉 묻은이라는 뜻과 그 다음에 장글란이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눠서 보면 일단 1차적인 해석인가요? 이 부분을 합쳐서 좀 봐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이끼 낀, 그죠? 이끼가 낀 무기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끼 낀 무기라고 하는 걸로 보면 여기에서 시적 화자는 누구다? 지식인 계층인 거죠. 화자는 지식인 계층이에요. 좀 잘난 사람이란 얘기겠죠? 귀족이었을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요것이 이끼 낀 농기구라고 본다면, 농기구라고 본다면, 요거는 시적 화자가 앞에서 본 것처럼 유랑민 또는 농민이라고 봐야 되겠죠? 유랑민 또는 농민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해석할 때 요거는 녹슨 은장도로 보는 거죠. 녹슨 은장도인데, 녹슨 은장도라고 하는 것은 지주와 절개를 지키려는 수단으로서 여성들이 은장도를 소유했을 거예요. 그걸 지키지 못할 때 팍 여기 찔러서 자살하는데, 자, 이걸로 보자면 여기에서 시적 화자는 여성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해석상에 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 물 아래 가던 새 본다라고 하는데, 이 시적 화자가 여성으로 되면 속세에 대한 미련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부 다 자신이 살던 속세에 대한 미련일 수도 있어요. 또는 시적 화자가 여성인데 은장도까지 꺼냈다라고 하면, 자, 장글란이 은장도로 해석이 된다면 시적 화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상황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삶의 무게가 좀 무거웠겠죠. 살기가 힘든 현실로 볼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네, 좀 건전하게 해석을 하면 요거는 이제 내 속세에 대한 미련이겠죠. 네, 속세 또는 자신이 살던 내 삶의 터전일 거예요. 네, 속세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남아 있는 거죠. 속세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 백성들의 삶이 만만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네, 지나가던 새로 한번 할게요. 네, 지나가던 새 본다. 물 아래 지나가던 새 본다. 녹슨 은장도를 가지고 물 아래로 지나가는 새를 본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건 네, 녹슨 무기들을 본다. 자, 물 아래 녹슨 무기들을 본다. 그거 맞죠? 녹슨 이끼 낀 무기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라고 하는 것은 네, 여기가 이 묻은 장글란이 무기니까 자, 가던 새니까 지나가던 새로 해야 되죠. 잘못했네요. 네, 지나가던 새 본다. 새 본다. 물 아래 지나가는 새를 본다. 이끼 낀 무기들을 보면서 물 아래 지나가는 새를 본다 해서 내가 언제 권력을 다시 잡을 수 있을지 그렇게 아쉬워하는 모습. 또 하나는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건 요거죠. 보통 시험에 내면 요걸로 압도적으로 많이 낼 것 같아요. 갈던 밭을 본다. 물 아래 갈던 밭을 본다. 녹슨 농기구를 보고 이끼 끼는 녹슨이라는 의미가 돼요. 녹슨 농기구를 가지고 물 아래 농사 짓던 땅을 바라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년도 2년이 아니라 요거는 3년이죠. 네, 여기 좀 안 바뀌었네요. 네, 3년은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3년 마무리.